그래서 일단은 체납 실적은 현금 징수와 정리 보류가 들어간다는 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정리 보류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게 명의대여가 되고 지하 경제로 숨게 되는 결정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체납 실적으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받으면 받고, 아니면 금융처럼 개인회생 교도처럼 분납 제도를 활용해서 납부를 받아야 된다, 징수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금융 쪽보다는 조세 쪽에 대한 물을 해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제도적으로 받아준다는 건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정리 보류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병폐가, 나쁜 사회 현상이 너무나 많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손을 봐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정리 보류는 본래 하게 되면 체납 담당 공무원 손에서 떠나게 되겠죠. 일단은 이제 뭐 표현을 징수폭이다. 왜냐하면 현금을 받겠다 하면 정리 보류 하지 않죠. 자기가 계속 받을 수 있으면 자기가 체납 정리 대상에 넣어서 계속 독초하고 이렇게 현금 징수하도록 노력하는데, 정리 보류가 된다는 것은 이제 징수를 담당 공무원이 하지 않는다는 것. 그거는 이제 정산으로 이제 추적이 되고, 재산이 나타날 때는 또 자료가 나와서 자동으로 체납 처분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희미한데 폐업, 무재산, 징수포기, 뭐 제가 좀 더 적나라한 얘기를 하면, 문제는 뭐냐, 계속 사업자에 대해서 왜 폐업을 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문제. 저도 사실 뭐 양심 고백을 한다면,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 폐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체납은 뭐 10건, 20건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데 행은 납부하지 않고 거짓 사업을 하면 뭐 체납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또 문제는 재산이 있는데도 이제 정리 보류를,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 평생 체납자가 되는 문제인데,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정리 보류를 하게 되면 압류된 상태란 얘기죠. 그러면 캠코에서 공매 중지되어 있는 것처럼 공매 중지가 되고 평생 체납자 되는, 그러니까 이 정리 보류된 유재산이 뭔가 면밀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실익 없는 부동산 압류, 그 다음에 전혀 종이 쪼가리밖에 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 압류, 그 다음에 보험도 특히 완납 후 미도래 이러면 세무공무원이 주심도 하지 않으니까 압류 해제도 안 되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동차, 제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 전에 그 캠코 본사 그 부산에 있죠. 가서 그쪽 팀장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일반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자동차 공매를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1,400대를 공매 의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캠코에서 공매를 반려한답니다. 왜냐하면 제 말 들리죠? 괜찮아요? 네. 반려하는 이유는 캠코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체납 처분비가 30만 원인데 근데 동차 같은 경우는 2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논리가 저는 너무나 이건 참 인간을 죽게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는 제 관심은 공매조차 안 되는 이 압류 재산, 이 자동차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매조차 되지 않는 이런 체납자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정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체납자예요.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유재산 정리 보류자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게 실무적으로 이제 이 내용을 아시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그 마인드가 생기기 때문에 편하게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특히 그중에 이제 예금, 그리고 이제 예금에 대해서는 이제 압류 금지가 민법이 2005년도에 만들어지고, 그때는 이제 120만 원 미만 생계형 압류 금지, 뭐 그나마 이게 뭐 고마운 거죠. 없을 때는 뭐 10원짜리라도 세무서 압류하면 압류하고 안 차담은 평생 체납자예요. 근데 압류 금지를 신설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취약계층에서 살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릴 건데, 민법은 2005년도에 120만 원 미만 생계형 압류 금지가 생겼고, 세법에서는 그걸 2008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2008년도 2월 22일 날 120만 미만의 예금 잔액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하라 라고 이제 세법에서 반영했지만, 실무적으로는 통장은 유동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일선 세무서 직원에게 뿌릴 수가 없겠죠. 뭐 오늘 10원이 있다가 내일 1억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압류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압류하고 또 찾아가지 않으면 또 평생 체납자가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도 작년에 아마 10월 달에 그 보도 자료가 나오는데, 국정감사 거의 끝난 뒤에 나오더라고요. 묘하게도. 근데 만기 보험 찾지 않는 그 보험이 그때 한 8조 정도 된다고 이제 나왔는데요. 이런 보험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되면 세무공무원들은 추심을 잘 안 합니다. 법도 여러 가지 조금 상충되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보험회사에서도 잘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세무공무원이 추심을 하는데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쪽 다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방치하게 되는, 그러니까 보험 해제한 것, 그러니까 보험이 2008년 6월 22일 날 압류 금지가 보험 납입료 300만 원 미만 압류 금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2013년 2월 15일 날 또 이제 세법 반영된 게 해지환급 기준으로 150만 원 미만 압류 금지가 됐는데, 어쨌든 양쪽 다 압류한 우리 세무서나 또는 압류당한 보험회사나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방치하고, 결국 피해가 되는 것은 체납자죠. 체납자는 세금 안 냈다는 거 죄인이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런 전문적인 법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세월이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의돼요. 지하경제가 계속 숨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또 금융 쪽도 오래 근무도 하셨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직접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 뭐 이런 것들, 짜투리 땅 이런 거 공매 안 돼요. 제가 이따가 사례를 한 20년 된 97년도 압류했다가 아직도 해결 안 된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요 기타 등등은 뭐냐면